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가고도 2박 3일 다녀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고도는 우리나라 이 최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작은 섬인데요. 하여튼 주소로는 이 전남 신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가고도 하면은 이 낚시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섬이어서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섬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가고도 2박 3일 동안 가는 방법부터 뭐 숙박, 음식, 여행지까지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고도에 가시려면은 먼저 이 목포로에 가셔야 됩니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전날 저녁에 이 용산역에 가서 이 목포역으로 내려가는 이 KTX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KTX 기차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용산에서 이 목포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하여튼 시간은 좀 2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서 버스보다는 조금 더 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KTX 은근히 사람들 많이 타는 것 같았고요. 오후 한 6시 좀 되기 전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저녁 한 8시쯤 이 목포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거의 해질녘쯤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KTX 기차 되게 빠른 것 같고 예전에는 기차 정말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기차보다는 버스를 더 많이 타고 또 다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행을 간다는 거는 언제나 좀 마음이 설레는 그런 좀 기분이 들고요. 하여튼 목포역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식당들도 많이 문 닫고 좀 썰렁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녁 식사하고 이 목포역 근처 이 숙박시설 들어가서 좀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캔맥주 한 캔 하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하면서 술도 마셨고요. 하여튼 다음날 또 배를 타야 되니까 과식은 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고 잠을 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배 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배 멀미 때문에 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미 안 하시려면은 무조건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배 타기 전 30분 전, 1시간 전에는 멀미약, 배 멀미약 드시면 배 멀미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아침 한 8시 되기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배가 8시 10분 배기 때문에 하여튼 7시 반쯤 도착해서 미리 도착해서 배표를 구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작년에 흑산도 홍도 갈 때 왔었는데 또 오랜만에 방문하였고요. 하여튼 가는 방향에 따라서 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방향들 보고 타시면 되고 저는 이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2층으로 왔습니다. 2층에서 이 흑산도 쪽 뭐 가고도까지 가는 배가 다 있고요. 이렇게 표를 미리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 가보고 싶은 섬 F를 따라서 표를 미리 예매하셔도 됩니다. 가고도 들어가는 배편은 하루에 2번 있는데요. 이게 홀수날과 짝수날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리서 확인 꼭 하고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는 또 이 매표소에서 표 찾아야 되니까요. 표 찾아서 이렇게 뭐 신분증 제시하고 표 찾아서 배 타시면 되고요. 배 요금은 61,300원. 좀 요금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거의 울릉도 가는 배 요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 출발하기 10분 전에 탑승을 해야 되니까 가는데 제주도 가는 배도 있네요. 제주도 가는 배는 와 진짜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미리서 또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흑산도 가는 배도 보이고 제가 탈 배도 저기 보입니다. 계속선이고요. 좀 규모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파도만 없으면은 배멀미 없이 기분 좋게 주변 경치 보면서 좀 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좀 파도가 되게 잔잔해서 되게 좋았고요. 하여튼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정말 붉은 이 일출을 보고 있으니까 와 진짜로 여행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붉은 해가 되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유토피아 이 쾌적선 배를 타고 가고도로 향했습니다. 이 목포 해항에서 가고도까지는 보통 이 4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여튼 오후에 출발하는 배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출발
하는 이 8시 10분에 출발하는 이 배는 중간에 뭐 다물도랑 다른 섬들도 들려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배를 타고 아침 8시 10분이 되니까 바로 출발을 하네요. 하여튼 주변에 작은 또 다른 섬들도 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꽤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또 멈추는 섬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바다에 양식장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갈매기들도 많이 있고 뭔가 좀 색다른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한참 빠르게 가다가 천천히 가면은 잠시 배 간판에 나와서 이렇게 주변 풍경을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보셔도 되고요. 다물도 들어가는 배는 이 배에 작은 이렇게 어선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태워갑니다. 아무래도 이 배 선착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배가 와서 사람들 태워가는데요. 이런 풍경도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풍경이었고 좀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은근히 다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물도라는 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참 가니까 마지막으로 들린 섬이 흑산도입니다. 흑산도는 제가 작년 여름에 다녀와서 뭐 흑산도랑 홍도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흑산도 보니까 뭔가 모르게 되게 반가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가고 싶은 그런 흑산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흑산도랑 홍도는 묶어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섬이고요. 하여튼 제 채널에도 흑산도랑 홍도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흑산도에 잠깐 멈춰 서고 다시 또 배는 또 신나게 달려가는데요. 의외로 중간중간 내리시는 분들이 많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여튼 목포에서 출발한 지 4시간 20분 만에 가고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고도 향은 뭔가 좀 계속해서 좀 공사 중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보니까 확실히 좀 멀리 있는 섬이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일반적인 섬과 조금 더 다른 하지만 좀 생각보다는 더 규모도 컸고 뭔가 좀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 좀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구도 향도 좀 생각보다 좀 크다는 생각 들었고 하여튼 2박 3일 동안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고도였습니다. 가고도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는데 저만 이 관광 여행 온 사람인 것 같고요. 대부분 현지 주민 아니면은 다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고도 항에 있는 일구 마을, 이 대리 마을이고요. 이 대리 마을이 가고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기도 합니다. 가고도에는 3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1구, 2구, 3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1구 가고도 항 쪽에 거의 모든 시설과 마을들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가고도 항 이렇게 비석도 보이고 가고도 항 주변을 일단 한번 둘러봤습니다.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서쪽에 위치해 있는 섬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저런 표지판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주변이 제가 작년에 또 다녀온 울릉도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좀 이 동쪽에 맨 끝에 있는 섬이 울릉도, 남쪽은 제주도, 그리고 서쪽은 이 가고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울릉도, 제주도, 가고도 이렇게 이게 뭐 동쪽, 남쪽, 서쪽 맨 끝에 있는 섬들을 다 가본 또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뭐 제주도에 관련된 영상은 없지만 울릉도 관련해서 여행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 해 놨으니까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고도는 경기도 평택이랑 함께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좀 비석도 있네요. 뭔가 좀 새로웠고요. 그리고 좀 경사 박군수랑 따릉이 경찰들 이런 좀 비석도 있었고 주변에 은근히 좀 산책하거나 좀 그런 곳들도 있었고요. 가고도 향 주변으로 되게 민박이랑 그런 식당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고도에서 둥구 펜션에서 뭐 이틀 동안 숙박을 하였습니다. 둥구 펜션이 가고도에 있는 숙박 시설들 중에 가장 크고 좀 여기 어때? 하여튼 야놀자 앱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숙박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예약을 하면은 가고도 항까지 좀 픽업도 하러 오시기 때문에 편하게 용달차 타고 이 숙박 펜션까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고도 항은 현재도 계속 공사 중인데 공사만 꽤 몇 년째 계속 오랜 시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오고 하면은 공사했던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공사한다고 하는데요. 가고도 항 쪽에는 보건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뭐 파출소도 있고 뭐 한국전력부터 뭐 정수시설까지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부련 열사에 이렇게 뭐 동상도 있었습니다. 김부련 열사는 4.19 항쟁 때 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가고도 멸치잡이 노래비도 있었고요. 가고도 한쪽에 있는 등대 쪽에 가서 가고도 이 일구 마을을 한번 봤습니다. 마을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낚싯배도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하여튼 가고도에 도착한 첫날은 가고도 이 항구 쪽을 중심으로 이 일구마을 뒤쪽에 있는 산이랑 해서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첫날은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뭐 2박 3일 이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딱 돌아다니는 건 첫날에 이 반나절이랑 그 다음날이 전부였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정도 시간만 있어도 가고도는 충분히 다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고도에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걸어 다니시던지 아니면은 이 숙박하는 업소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차를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가고도 초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뭐 인조잔지 깔려 있고 좀 작은 초등학교지만 그래도 학교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이 학교에 꽤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가고도 이 제가 묵고 있는 둥구 펜션에서 다시 한번 마을을 좀 내려다 이렇게 봐줬고요.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전에 이 숙박하는 둥구 펜션에서 식사도 하였습니다. 이 제가 묵은 둥구 펜션 이 숙박 시설이랑 식사에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또 만들 생각이고요. 이 식사 백반은 한 끼에 10,000원이고요. 10,000원짜리 백반이지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식사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줬는데요. 가구도 향 쪽에서 김부련 하늘공원 바로 이곳에 갔습니다. 뭐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구 쪽 가서 이 한쪽으로 보시면은 하여튼 가구동 탐방 안내 이런 표지판도 있고 좀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길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첫날은 이렇게 1구간이랑 2구간을 다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날에는 나머지 뭐 3구간부터 7구간, 뭐 6구간 저렇게 뭐 2구 마을, 3구 마을 그리고 백년 등대까지 다 둘러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면은 가고도를 충분히 다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산거머리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거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팔, 긴 바지 입고 좀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2월 한 중순쯤 가서 이제 가고도를 돌아다녔는데요. 이 유일한 해수욕장인 동계 해수욕장도 꽤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좀 모래보다는 약간 돌들, 몽돌 같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해수욕장이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을 해줬는데 이 절벽을 다 깎아놓은 이 산을 계속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길들은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있었고요. 가는 길에 이렇게 유채꽃인가? 하여튼 꽃도 피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날씨가 되게 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산책하니까 되게 적당히 땀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는 것 또한 좋았고요. 바다에 낚싯배들도 확실히 많이 좀 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길 중간중간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1구간을 산책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적지로 햇들목을 갔습니다. 이 햇들목 가는 길 갈수록 길이 점점 오르막길이 이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전망대도 있어서 전망대에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가고도 항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지그재기 구불구불한 길이고 저 길 맨 위가 삿갓제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걸어서 저 곳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이 회룡산
선녀봉인데요. 저것도 물론 첫날 다 방문해 줬습니다. 일단 가는 길에 보니까 이 동백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섬에 가면은 은근히 동백나무들 많이 있는 것 같고 꽃을 일찍 피우기 때문에 벌써부터 꽃은 다 피워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산길은 약간 좀 능선길처럼 되어 있고 하여튼 그래도 조금씩 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평상시 운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햇들목 거의 다 왔고요. 햇들목 가는 길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가고도 섬에 좀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고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 가고도 이구 마을 쪽에 있는 섬등 반도가 바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출을 만약에 보실 거면은 이 해뜰목 이곳에서 일출을 보시면 제대로 된 일출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부터 해뜰목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해뜰목에서 정말 바람이 꽤 많이 불기는 했었는데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일출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좀 개인적으로 그냥 텐트 가지고 와서 비박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각오도였습니다. 해뜰목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요. 날이 되게 맑은 날이었는데 또 어느새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날씨도 약간 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뜰목에 있다가 이제 다시 상거리 쪽에 와서 달뜬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뜬목 가는 길은 또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졌고요. 하여튼 10분 정도만 올라가면은 바로 달뜬목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달뜬목은 밤에 달이 떠 있는 풍경을 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곳도 전망대 잘 되어 있고 역시나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되게 풍경이 좋았고 역시나 이곳 또한 바람이 꽤 많이 불었는데요. 이 보통 가고도 여행 가시는 분들 보시면은 해뜰목이랑 달뜬목은 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저 해뜰목도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하여튼 저는 달뜬목에서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걸어가 줬습니다. 가고도 이 산으로 여행을 다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고도 뭐 7지점, 9지점, 10지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 끝에 가면은 거의 90몇 가지도 숫자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좀 다닐 수 있게끔 좀 잘 안내가 되어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고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산, 바로 이 가고도 항구 뒤쪽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험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능선길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트레킹 코스로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 1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좀 정상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저 길을 거의 다 걸어왔던 것 같고요. 가고도 항구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내려다 볼 수가 있는데 뭔가 확실히 경치가 더 좋다는 생각 들었고 여기는 그래도 역시 이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간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저 능선길들을 쭉 걸어서 올라왔고 여기까지 하여튼 오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밑에서부터 걸어오는데 1시간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카제 다시 한번 보고 저기까지 이제 다시 또 걸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사카제까지도 생각보다 뭐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 정상 쪽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니까 사카제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상에서부터 가는 길 또한 거의 다 능선길이어서 뭐 평지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카제라고 이정표가 없지만 독실산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항구 쪽 대리마을로 내려가시면은 너무나 빨리 내려가는 길 때문에 사카제를 향해서 더 걸어갔고요. 가는 길에 이렇게 좀 폐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군사기지 같은 이런 건물들도 좀 보였고 차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이 널찍한 길이어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사카제 이제는 한 900m 남았고요. 하여튼 사카제가 아니라 좀 독실산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제3 구간을 좀 걷는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뭐 산 구간은 따로 걷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카제로 갖고 가기 전에 1벙커라는 곳이 있어서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봤습니다. 벙커, 일제시대 때 지어진 벙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뭔가 역사의 아픔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1벙커에 대한 좀 이런 설명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걸어가니까 제2벙커 이정표가 있어서 제2벙커 또한 보러 갔는데 1벙커랑 거의 똑같이 지어져 있는 그런 벙커였고요. 정말 그 먼 옛날에 가고도라는 이 멀리 있는 섬까지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것 같고요. 역시 일본은 이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오면은 이제 도로변, 아까 멀리서 봤던 이 사카제 올라가는 그 구불구불한 그 길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가고도 향해서 출발해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사카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카지에서 바로 마을로 가지 않고 회룡산 선녀봉으로 올라갔습니다. 회룡산은 좀 악산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등산했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었고요. 길 안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전망대도 있어서 또 다른 이 섬의 다른 곳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길은 이제 사카제에서 저 이구 마을 섬등방도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하여튼 다음 날에는 저 길을 제가 걸어서 갔었고요. 제가 돌아왔던 길들도 이렇게 한번 또 다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가고도라는 섬은 정말로 산으로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고도 산에 있는 독실산이 우리나라 섬에 있는 산들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섬등반도도 자세히 봤는데요. 섬등반도는 거북이가 이 가고도라는 섬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섬등반도가 거북이라고 하시면은 거북이가 정말 가고도 섬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좀 형상이 느껴지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가고도 회룡산 282m 이 선조봉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카지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 걸린 것 같고요. 이 회룡산 이곳에서 주변 풍경을 보면은 가고도 저 일구 마을 가고도 항이 있는 대리 마을도 잘 보이고 저 멀리 있는 바다들부터 해서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좀 도로변에서 사카체 도로에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가고도 가시면은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회룡산과 선교봉에 대한 전설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시고 하시면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고도 이 회룡산 선묘봉에서 하여튼 내일 가야 될 길도 다시 한번 보면서 가고도 항구 쪽으로 다시 내려가 줬는데요. 하여튼 길들이 되게 오르막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데 은근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가고도에 있으면은 일단 차를 타고 다니는 관광 코스도 있고 또 해상 이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해상 코스도 있는데요. 뭐 비용 또한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좀 여러 명이서 가서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랑 뭐 이제 다른 날이 따뜻해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 하고요. 이날 첫날 저녁 식사는 당연히 가고도에 왔으니까 자연산 회를 먹어줬습니다. 일단 음식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요. 확실히 전라도에 있는 섬이어서 그런지 음식들이 아주 맛있었고 입에 잘 맞았고요. 지금도 또 되게 생각나는 그런 맛들이기도 했습니다. 둥구펜션 사장님 솜씨가 좋은 것 같았고 일단 식사 마치고 가고도 저녁 풍경도 잠시 봐줬는데요. 저녁에는 딱히 뭐 볼 것도 없고 어두워서 그냥 숙소에서 잠 일찍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새벽이었는데요. 아침 한 6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 가고도 이구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여튼 가고도 향 쪽에는 불빛이 있는데 그 외에는 가로등도 없고 거의 불빛이 없더라고요. 저는 헤드랜턴이 있어서 헤드랜턴 끼고 좀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좀 무섭긴 했습니다. 거의 사카제에 가가지고 사카제에서 이제 이구 마을인 항리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여튼 이 가고도 향에서 삿갓제까지는 걸어서 올라오는데 한 20분, 2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하여튼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섬등반도까지 좀 길이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전혀 안 다니고 하여튼 저녁, 오후, 아침 한 7시 정도 되니까 저렇게 해가 떠오르고 헤드랜턴 없이도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섬등반도 가서 일출을 보려고 걸어갔는데요. 섬등반도에서는 일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가 거의 저 해뜰목 쪽으로 있어야지 그쪽으로만 떠서 걸려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 아침 일찍부터 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의 이 낚싯배가 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와, 사람들 진짜 일찍부터 낚시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일출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밝아지는 하늘을 보니까 뭔가 일출을 본다는 또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삼등반도, 이 가고도 항 일구 마을에서 이 이구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거의 삿갓제만 도착하면은 삿갓제부터는 거의 평지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섬등반도 거의 다 가서 약간 전망대 같은 쉼터 같은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섬등반도를 봐줬습니다. 섬등반도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초록한 그런 부분들은 적은 것 같고요. 확실히 섬이 뭔가 좀 거북이를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영화 극락도 살인 사건의 이 촬영 장소인데요. 왜 이곳에서 선택했는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저렇게 바위 같은 곳에 앉아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곳에서 낚시를 한 반나절 정도는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낚시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낚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좀 재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근데 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좀 빠져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전망대에서 잠시 쉬었다가 마을 쪽으로 내려갔고요. 이렇게 이정표 있고 저는 섬등반도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 가고도 항에서 이 섬등반도가 있는 이 향리 마을까지는 걸어서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그래도 빠르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걸음이 빠른 이유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곳에서 또 독실산이 있는 쪽으로 올려다 봤는데 저 높은 또 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다리가 아파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향리마을 이곳에도 이 민박집이 있어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이 섬들이 민박집에서 민박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고도에서 꼭 가봐야 될 이 가고도 송년 우체통입니다. 이 우체통 또한 꽤 유명한 그런 또 장소이고요. 송년 우체통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고도에서 꼭 한번 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섬등반도에 있기 때문에 섬등반도 가시면은 우체통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다들 좀 기념사진들 많이들 찍는 그런 사진 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섬등반도로 이제 슬슬 올라갔는데요. 그냥 봐도 경치가 정말 여름에 그렇게 오면은 꽤 아름다울 것 같고 한 겨울철 이 눈 쌓였을 때 보면은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고도 이구마을 향리 마을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흰색 건물이 이 선두리 민박이고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다인의 민박입니다. 민박집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좀 다른 계절이면은 민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 섬등반도 이곳에서 첫날 좀 숙박을 하고 싶었는데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숙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고도 항에 있는 둥구 펜션에서 이틀 동안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도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가 정말 푸르스마하게 보이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섬등반도까지 올라오는 길도 약간 언덕길이었지만 쉽게 올라올 수가 있었고요. 이곳 뭐 극락도 이 살인사건의 촬영 장소라고 해서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정말 연인들이 오면은 데이트 코스로 꽤 좋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등반도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은 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왔던 이 섬등반도로 되돌아보고 가고도 향쪽을 보니까 해가 이제는 더 많이 떠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7시 40분, 45분 정도인데요. 하여튼 지금은 해가 더 빨리 떠오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 2월 중순쯤에는 하여튼 해가 아직은 좀 늦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곳은 또 가고도다 보니까 해가 더 늦게 뜨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섬등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늦게 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이곳에서 많이들 본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이 향리 마을, 이 섬등반도 이쪽에 있는 민박집에서 숙박을 하였다면은 일몰을 보고 다음날 가고도 향해서 숙박을 하면서 일출을 봤으면은 더 완벽한 여행 계획이 될 뻔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선누리, 민박, 하여튼 겨울철에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곳에서 보면은 또 작은 섬들도 보이고 좀 다양한 바다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배들 지나가는 것도 좀 자주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곳은 1년 내내 정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있는 곳이라 하고 좀 겨울철에는 여행객들이 적지만 여름철에는 여행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뭐 측량 전표도 있고요. 하여튼 해가 더 떠오르기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노을도 한참 좀 바라봤습니다. 되게 이 푸른 붉은 빛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구름도 어느 정도 있는 게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시간 좀 혼자서 뭔가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해가 언제쯤 떠오를까 쳐다보고 있었네요. 좀 더 있으니까 좀 낚싯배가 한 대가 또 빠르게 지나가네요. 확실히 정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많고 저도 좀 낚싯배 이용해서 해상 관광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상 관광을 하면은 배 타고 1시간 반 정도 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좀 육상 해상 관광도 해보고 싶고요. 이 가고도 가시면은 흑염소를 좀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흑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 들었고, 일단은 이제 가고도 항 성등반도에서 저는 이 가고도 등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방목되어 있는 흑염소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흑염소 몸에 참 좋은데 뭔가 또 이곳에 어느 식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위험해 보이는데 저 흑염소들은 진짜 절벽들도 잘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섬등반도를 뒤로 한 채 다시 또 걸어갔습니다. 섬등반도를 지나서 이정표를 보고 이 가고도 등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은 이 향리 마을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섬등반도에 있는 민박집들도 하여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걸어가 줬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되게 길들이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요. 그냥 길 따라서 표지판만 보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백년 등대랑 신선봉을 향해서 걸어갔는데요. 이곳에서 하여튼 신선봉까지는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가는 길은 되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의 등산하는 수준의 그런 길들을 계속 가야 해서 살짝 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전혀 색다른 길의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걷는 재미가, 트레킹하는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선봉까지 일단 가는 길은 조금 뭐 능선길로 처음엔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좀 색다르게 이 나무 군락지들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가고도 등대라는 이정표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줄 따라서 계속 걸어가시면은 길은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르막길들이 꽤 이어지기 때문에 좀 물이든 이 비상식량 간식이든 좀 준비해서 가시면 좋고요. 길들이 그렇게 좀 좋은 길도 있지만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도 있어서 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 신선봉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신선봉은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시면은 신선봉입니다. 하여튼 가는 길에서 살짝 빠져야지 신선봉이 있기 때문에 이정표 잘 보고 가시면은 신선봉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고요. 신선봉은 일몰 보는 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곳은 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해 지면은 좀 밤에는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선봉은 확실히 정말 신선봉이라 이름답게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 신선봉에서 좀 독실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 멀리 섬등반도도 보이고요. 정말 바다도 넓고 되게 좀 바람이 좀 꽤 많이 불기도 했지만 시기도 좋았습니다. 저렇게 쓰레기 불법 이 표지판이 보시면은 이 길을 따라서 안으로 가시면은 신선봉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가고도 등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신선봉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고도 등대를 향해서 걸어갔는데요. 역시나 길은 이렇게 밧줄로 좀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정표도 나오기 때문에 가고도 등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은 길 잃어버릴 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졌듯이 거의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요. 내리막길들의 이 바위들은 이끼가 낀 거의 돌길로 되어 있어서 좀 빨리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목 부러지지 않게끔 천천히 좀 길 잘 보고 발 잘 디디면서 걸어가야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에 이 여름철에는 좀 산거머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 이정표를 보고 신선봉에서 이정표를 보고 하여튼 이 가고도 향 쪽으로, 가고도 등대 쪽으로 쭉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은 가고도 등대에 거의 다 온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0분 동안이 거의 다 내리막길로 그렇게 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30분쯤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시멘트 길들도 보이고요. 아스팔트 길 보고 가고도 등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가고도 등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선봉에서 거의 30분 걸려서 등대에 도착하였고요. 등대, 이 가고도에서 이제 독실산과 이 백령 섬등방도와 함께 꼭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가고도 등대도 이 가고도의 이 여행 코스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곳인데요. 하여튼 또 가고도 관광지답게 가고도 등대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뭐 거의 모든 곳들을 거의 저는 다 걸어서 거의 다녀본 것 같고요. 일단 해상으로 배를 타야지 봐야 될 바위들만 따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고도 등대, 이 포토존도 이렇게 있네요. 가고도 등대는 굉장히 또 역사가 깊은 등대인데요. 이 등대에 스탬프, 이 투어 하시는 분들은 또 가고도 등대에도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스탬프 도장도 찍을 수가 있고, 이 가고도 등대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연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고도 등대도 이제 저녁에 보면은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소도 이렇게 같이 있었고요. 주변에 이제 바다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가고도 등대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등대는 아니었는데요. 가고도 가서 한번 보시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또 주변을 둘러봐도 괜찮은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고도 등대에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은 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이 독실산도 저 멀리 보이는 것 같고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 정말로 푸르른 바다를 거의 원 없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렇게 작은 이제 작은 하여튼 바위들의 낚시꾼들이 되게 좀 계속 있으면서 낚시하시는 거 보면은 열정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날씨가 뭐 안 좋은 날에는 낚시를 못 하겠지만 정말로 가고도 가서 저도 낚시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고도에서는 낚시를 하면은 뭐 감송돔이든 돌돔이든 그렇게 많이들 잡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뭐 저는 잡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 실제로 많이들 잡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고도 등대에서 한쪽 옆으로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면은 이 가고도 이 폐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총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 조개류랑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버린 곳을 이렇게 가고도 폐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되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되어서 또 중요한 자료로 연구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가고도 폐총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갔더니 바다를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요. 파도 치는 소리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위에서 봤던 거랑은 또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등대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배가 잠시 여기 멈출 수 있는 선착장 같은 곳이 좀 작게나마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저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내려가서 이곳에서 좀 낚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배를 타고 나가면은 낚시 하시는 분들 뭐 비용을 내야 되지만 이곳까지는 그냥 와서 이 길 아래로 내려와서 낚시하면은 이것도 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더 가까이서 보니까 바다가 더 약간 에메랄드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바다 깨끗하고 예뻐 보였고, 하여튼 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가고도 등대에서 있다가 이제 가고도 상구 마을인 대풍리 마을을 향해서 걸어갔는데요. 가고도 등대에서 차가 다니는 길 따라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 가고도 상구 마을인 대풍리 마을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꼭 안개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보이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고도 상구 마을은 이 대풍리 마을은 가고도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 가구 수가 가장 작은 마을인 것 같고요. 이곳 또한 방송에도 많이 나온 이 민박집도 있었고 경진 민박이었는데요. 이 가고도 상구 마을의 유일한 민박집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진 민박 같은 경우에는 가고도에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숙박하기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하루 민박 5만 원인데 5만 원에 식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만 하실 거라고 하면은 상구 마을인 이곳에서 민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좀 상구 마을 구경하고 가는 길에 빈지박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은 뭘까 싶어서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가는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지박이 뭔지는 보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했고요. 이렇게 경진 민박도 하여튼 보이고, 이 상구 마을도 되게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일단 차 있으면은 가고도 한까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광하기 좋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좀 묵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실제로 뭐 인터넷 보면은 저 경진 민박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빈지박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는 독실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독실산, 이 산을 따라서 등산해도 좋았겠지만 저는 차가 다니는 이 길을 따라서 갔는데요. 정말 미친 듯한 이 오르막길, 구불구불한 오르막길 계속해서 오르는데 정말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산으로 차라리 등산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좀 잡아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독실산 상거리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가야 했고요. 1시간 걸어가서 독실산 상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독실산 상거리에는 또 쉼터도 있고 좀 뭐 넓은 공간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독실산까지 정상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정말로 꽤 힘이 많이 든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독실산 상거리에서 이제 독실산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헬기장도 있고 바로 독실산으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실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독실산은 우리나라 섬에 있는 이 산들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산이고요. 들어갈 때 이렇게 인터폰
하셔서 그 산 정상에 간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인터폰 있는 건물 지나서 바로 앞에 있는 저 하얀색 건물 옆으로 산길이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은 독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쉽게 찾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성인봉, 제주도는 한라산, 그리고 강원도 독실산, 이렇게가 높은 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독실산 좀 올라가니까 또 이정표 있고 하여튼 산길로도 해서 올라올 수가 있고요. 독실산 정상까지는 이 나무 계단만 올라가면은 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렇게 좀 산길로도 한번 올라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 정말 아스팔트 길은, 시멘트 길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독실산 정상으로 후딱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가니까 이 독실산 비석이 바로 보이네요. 639m의 높이의 독실산입니다. 639m면은 꽤 큰 그런 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는 역시나 좀 레이더 기지도 있고 군사 시설도 있고요. 또 전망대가 있어서 저 의자에 앉아서 한참 쉬었다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개가 많이 끼는 듯한 날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미세먼지로 있어서 경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좀 시야가 많이 가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의자에 앉아서 좀 푹 편히 쉴 만큼 쉬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독실산 상거리에서 독실산 정상까지는 거의 뭐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거의 상거리에서 독실산 정상까지도 거의 다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쉴 만큼 쉬었다가 다시 독실산 상거리 가서 이제 이 제가 묵고 있는 가고도 항 상구 마을인 대리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거의 내리막길과 이런 평지길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요. 독실산 상거리에서 거의 삿갓제까지 걸어가는데 한 2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이 편하니까 좀 빠르게 갈 수 있었고요. 하여튼 이 삿갓제 오니까 또 아침에 이 새벽에 걸어갔던 기억도 나고 좀 다시금 또 길을 좀 다르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 향리마을 가는 길을 낮에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네요. 하여튼 이 상거리, 이 삿갓제 이곳에서 저는 가고도 항 숙소가 있는 곳으로 다시 길을 내려갔습니다. 삿갓제에서 가고도 항까지는 거의 한 내려갈 때는 거의 15분 정도면은 내려갈 수 있었고요. 저는 숙소에 도착해서 일단은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샤워하고 또 저녁 되어서 저녁 식사 마지막 가고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백반이었는데 확실히 저녁이니까 반찬이 더 맛있게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가고도 이제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가고도를 더 둘러봤습니다. 가고도 해가 점점 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곳에서는 일출은 또 따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출 보고 싶으면 섬등반도까지 또 가야지 됩니다. 가고도에서 2박 3일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1박 2일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아침에 일찍 배 타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가고도 항으로 나왔고 매표소에서 표를 찾아서 배를 타시면 됩니다. 아침 7시 40분에 출항하는 배였고요. 목포까지는 일단 요금 59,800원에 3시간 반이 소요가 되는 배였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탄 배와는 전혀 다른 배였고요. 확실히 이건 뭐 배가 해가 뜨기도 전에 거의 출발을 하니까 또 사람들 이 낚시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배 많이들 타고 또 짐들도 많이들 싣고 뭔가 해가 또 오르는데 약간 보랏빛 느낌도 나고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고도 향의 모습이었습니다. 가고도에서 이렇게 뭐 2박 3일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 충분히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니기에 좀 괜찮은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좀 위험하지도 않고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좀 하여튼 대중교통은 없지만 사람들도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좀 가고도 섬이기도 했습니다. 배에 들어와서 제가 제 번호 좌석에 앉는데 하여튼 올 때랑은 배의 구조가 살짝 다르고요. 배는 역시나 쾌적선이고 어느 정도 좀 달려가니까 만제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고도에서 좀 가깝게 있는 섬이 이 만제도인데요. 만제도 또한 방송에 좀 소개가 된 곳이고 이곳 또한 낚시하기 좋고 좀 여행하러 사람들이 꽤 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섬인데요. 만제도에도 일단은 산이 있는 게 보이고, 하여튼 뭐 어느 섬이나 똑같겠지만 하여튼 전형적인 그런 오촌 마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배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이 만제도 향 구경도 하고, 배에서 하여튼 만제도 여기저기 좀 찍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만제도도 한번 숙박하러 오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가고도에 지나서 만제도 지나서 또 중간에 다른 섬들도 지나서 목포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가고도에서 출발해서 거의 3시간 30분, 20분 만에 목포향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역시나 파도가 잔잔해서 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멀미 약을 먹긴 했지만요. 하여튼 배에 보니까 이렇게 돔도 크게 한 마리 거품 많이 뿜어내는 거 보이네요. 근데 다른 분들도 물고기들 많이 잡아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낮 12시가 살짝 넘어서 한 12시쯤 거의 도착하였고요. 사람들 또 많이들 또 배에서 내리고 저도 내려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줬습니다. 가고도 2박 3일 되게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울릉도 갔을 때도 좋았지만 가고도 또한 되게 좋았고, 숙박이든 식사 비용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 일출 일몰 낚시가 생각나면은 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고도 한 번쯤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